CJ 제일제당 2025년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8.9%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0.1회전이고 PBR은 0.84로 낮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을 입증해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J 제일제당 및 삼양사 징역형 임원들한테 담합에 대해서 뉴스를 생전 우선순위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이 보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자아내서 CJ 제일제당 그 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2025년도 실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CJ 제일제당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중구 동호로 330번지 CJ 제일제당 센터라는 별도 독립 건물을 가지고 있네요. 2007년에 CJ하고 그 제조사업부가 인적 분할돼서 설립이 됐다. 또 2007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다. 그리고 연전은 1953년 제일제당 공업 주식회사로 출범한 이래 약 70년 동안 소재식품에서 가공식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는 사업회사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부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 1위 식품회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소재식품은 생활 필수품이라는 산업 특성상 수요 탄력성이 낮고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국제 곡물가, 원당, 원맥, 대두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해 원가 등락의 기복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가 및 환율 변동과 경기 부진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해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해지 전략이라는 게 담합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K푸드인데 메이드 인 재팬 글로벌 매출 6조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홈페이지에서 했는데 수출 대신 현지에서 만든다. 식품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선택하는 거는 배송비,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 비비고 만두 같은 거가 그런 예가 되게 될 것 같네요. 주가는 23만 7,5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내려갔습니다. PBR은 0.84 상태고요. 5% 이상 주주는 CJ가 44.5%, 국민연금공단이 7.42%, 외국인이 16.99%인데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가 눈에 띕니다. 슬롯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7조 2,811억 원으로 4.2%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부가 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2%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7% 감소했고요. 스루풋 율로는 1.3% 하락했습니다. 마진이 줄었다는 뜻이죠. 요 43%라는 얘기는 100원짜리를 팔면은 43원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2조 9,517억 원으로서 3.9% 줄였고, TOE 생산성은 1.06으로서 0.0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슬롯 영업이익은 1,777억 원으로 38.9%가 하락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약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예 TIOE 세계 평가 지표 중에서 인벤토리 회전율을 이 표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10.1회전, 전년도 11회전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2024년도에는 11회전까지 올렸었는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리질 못했네요. 회전율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죠. 원가회계 손익인데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영업이익까지는 1856억 원이 나왔습니다만은 기타 손실에서 6,300억 원이나 큰 손실이 있어가지고 세전 손실은 5,868억 당기 손실이 되겠습니다. 세전. 그리고 이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면은 영업 당기 순손실 그 5,8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손익의 적자로 당기 순손실 증가 그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슬프 분석의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뭐 단합도 했고 벌금도 매기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손실이 났을까? 기타 손실이. 그래서 또 주석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타 이익이 383억 원 난 게 있습니다. 뭐 파생상은 금융거래 이익 뭐 이런 거 잔잔하게 있는데 기타 손실로 돈이 많이 나가보면은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1727억 원,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손상차손이 1395억 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리고 뭐 기타의 비용이란 게 또 2752억 원이나 있어서 기타 손실이 6684억 원인데 이 손실에서 그 이익을 요거를 그 빼주면은 기타 손실이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6,300억 5,800만 원이 그 기타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 영업은 뭐 영업도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기타 영업의 부분에서도 종속기업 뭐 이런 매각 예정 자산 뭐 이런 거 안 되는 데를 처분하려는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상품, 부제품, 유동, 재봉금까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인식이 되죠. 5,389억 원으로 전년보다 3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33억 2천만 원밖에는 증가 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원재료는 조금 증가했는데 미착 상품이 뭐 줄어든 거, 미착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평가 손실 금액이 그 또 154억 원 크게 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4% 줄었는데 재고는 7% 증가시켰다. 이건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전년도는 매출이 1% 증가했는데 11%를 줄였다. 이 경우는 슬프 관점에서는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33억 2천만 원. B의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는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요거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기업이 펴온 거는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143억 원으로 2.5% 감소했고 운영경비 3.9%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조 6,739억 원을 뺀 1조 2,77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상 2.1% 내려갔고요. 가공 비율은 0.3%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0.3%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하면은 1번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이죠. 비성분은 13억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총 제조비용 차이가 306억 8천만 원인데 이것이 BWCI의 증감액하고 일치합니다. 다만 2023년도는 236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밑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표기는 WCI를 가리키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재고자산이다. 제조 원가가 왜곡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위에 거로 하면은 마이너스 340억이면 매출 원가가 더 줄어서 이익이 나오게 유리하게 돼 있는데 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조 원가가 왜곡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재고자산 별도 공시 표기는 장부 가격이 아니라 평가 충당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취득 원가액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 갭은 그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평가 손실 금액 이 그 공제가 안 된 거로 비교가 된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표기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곤란. 2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이것도 BWCI의 증감액을 빼주면 일치합니다. 1단계 마찬가지로 236억 원 계속 차이가 있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하는데 2023년도는 이 동일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79억 6,400만 원. 이 금액은 PQ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도 같은 금액이고요. 이것을 검증하려면은 재고 증가액,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로서요. 인건비가 7,050억이 집행이 됐는데 3.9%가 줄었습니다. 직원 수는 8,232명으로 155명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더 줄였어요. 지금 CJ 제일제당이 3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8,560만 원으로 이것도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2024년도에 8,750만 원으로 평균 임금이 증가했는데 그때 225명에 줄었을 때는 아마 그 저경력 사원들을 많이 내보냈는데 2025년도에는 고경력 사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감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평균 임금이 내려가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드라마 김부장 저 같은 많은 김부장들이 대거 사회로 밀려 나왔다. 식품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포장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7.1% 감소시켰고 지급수수료 4.1% 감소했고 은행 운송료도 9.2% 상승했습니다. 사업계에서도 설명했듯이 수요 탄력성이 낮고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나 직원 수 감소와 주요 경비 감소는 경기 침체의 상징이겠죠. 먹는 기업이 이렇게 돈을 못 벌면은 다른
경기도 안 좋다는 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언론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반도체, K방산 뭐 이런 것만 연일 뭐 잘 나간다고 어, 떠들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뉴스로 내보내야죠. 어, 이게 언론 프레이 그 정부 애들이 언론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프레이 그 잘 나가는 것만 뉴스가 나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요. 재고 회전율 10.1회전 내려갔고 슬로픈율도 내려갔으면 순방향 투명하게 가정을 일단 합니다. 투자자본 이익률 2.2%로 1% 내려갔고요. 총자산 회전율 0.69로 또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자산 역량이 일 만큼 매출이 일어나야 제조업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13.4회전 수금 속도는 빨라졌네요. 2023년도는 16.2회전까지 또 더 높은 적도 있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 8.1회전으로 느려졌습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죠. 자기네들 수금 속도는 빨라졌는데 납품 협력업체한테 돈 주는 거는 늦게 준다. 이거 좀 상도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죠. 두퐁 ROI 자본 회수율 3.9%, 1.6%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하락했으므로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1, 2차 추론회처럼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서보보고상으로는 수량으로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없죠. 이건 이론상 그런데 실제 검증을 입증이나 검증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공인회계사가 해야 되겠죠. 공인회계사가.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올랐느냐? 그랬더니 반대죠. 지금 뭐 원당이 이게 설탕일 거고 맥이 밀가루일 거고 대두가 콩이죠. 옥수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매입 비중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12.7%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됐는데 내려갔네요. 그 매입 비중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성분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4조 1,470억이죠. 그러면 여기 자기네들이 원재료가 2조 2,600억을 구매했다면 나머지는 상품 매입액일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조 8,866억 원이나 되는데 상품 매입 가격도 공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감원 규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달러 기준인데요. 톤당 480달러라는 얘기인데, CIF 기준 물대라고 그랬고, 국내 곡물은 계산서상, 공장 독착 기준으로 그렇게 공시를 하고 있는데, 수입 가격만, 국내 구입은 없는 거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판매 대금, 가공식품 이런 거는 안 하고, 기초 소재, 정백당, 설탕이겠죠? 1097원, 톤이면 197만 원인가? 그렇게 되겠네요. 올라갔습니다. 아니, 2025년도 내려갔습니다. 밀가루,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두유만 6% 올라갔습니다. 요 전체 매출액이 42%인데 이 사실상 이게 연결 매출이기 때문에 원재료는 개별로 해놓고 또 매출액은 또 연결로 해놓고 뭔가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이 42% 선이라고 한다면은 0.5% 인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한 것을 정리해 보면은 투명성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했죠. 판매 가격은 인하가야 되는데 인상이 됐죠. 다 반대죠. 입증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뭐 단합 여부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올렸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입증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단증이 되기 전까지는 저의 이론은 유효한 것입니다. 현금 재무지표 일반적으로 이 단기 순이익보다는 순손실보다는 이게 적게 좀 손실이 나겠죠. 그 비현금 비용 때문에 어쨌든 현금으로 4,681억 원의 순손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3,716억 원, 최종 5,639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유현금으로 채권자한테 3,800억을 갚았는데 그러면 레버리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게 투하자본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각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납입자본 성장률 2.8배로 떨어졌고요. 잉여금률도 185.7%로 230%에서 떨어졌습니다. 연간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운영경비를 3% 줄인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내려갔지만 이번엔 5%를 올리자. 이랬을 때 이 목표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7조 957억 원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매출이 2.5% 감소하기 때문에 매출 재료비도 이 1 더하기 마이너스 2.5% 해가지고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 톤당 700만 원 납품하기로 하자. 그러면 한 9만 원은 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돈을 더 벌자. 어떻게 할 거냐. 재고 회전율이 10.1회전밖에 안 했는데 11회전 해보자. 9.4%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 매출 단가가 775만 9,500원까지 인상 효과를 낼 것입니다. 운영경비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9만 원 돈이었는데 36만 원으로 크게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와 10% 증가했을 때 두 가지를 고려해서 두 가지를 산출해 냅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원가가 올라가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마녀 같은 로직이죠. 그래서 동일한 목표액을 실현하려면은 재고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한다면 좀 싸게 팔아도 동일한 이익은 난다. 그래서 이게 납품 단가라고 그러면 영업이 이렇게 그 부풀린 견적을 해가지고 716만 원에 견적서를 냈다. 근데 그 스루프 쪽에서는 700만 원이면 된다는데 무슨 얘기냐? 700만 원으로 판다면은 이게 적자를 못 벗어나죠. 2,000원 적자인데
스루풋이 노력한 만큼 10.9% 매출액을 올렸을 때 동일한 매출 원가율이라면은 영업이익이 증가는 합니다. 13만 7,200원 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비교해 보면은 700만 원 스루풋으로 팔았을 때 9만 원 남는데 재고 감소했을 때는 원가액에는 2,000원 적자고, 그 다음에 재고 증가했을 때는 10만 5,700원, 원가 회계 스루풋 영업보다는 더 이익이 많이 나죠. 그러나 생산을 추가로 안 하고 추가 판매만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재고의 감소는 영업이익의 감소니까 스루풋은 36만 3천 원 판매가 되는데 이익이 나는데 원가 회계에는 13만 5천 원뿐이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한 20만 원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템플릿도 자유이지만은 그 원가회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정리한 거고요. 정보 시스템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것으로 정보 시스템과 그 매출원가와 제조원가를 제가 비유해서 좀 접근해 본 글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높이자는 집중 개선 5단계 식으로 표현을 해 본 내용입니다. 대기론 편집점 환자로서 이 작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잉 생산, 과다 재고 가져가지 말자는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언니의 말씀, 그리고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께서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추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